안녕하세요. 토의하여 해결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어 나 교과서를 준비해주세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토의의 절차와 방법 알아보기입니다. 여러분, 개교 기념일은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학교가 개교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학교가 처음 문을 열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개교 기념일을 어떻게 보냈나요? 학교사랑 글짓기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학교사랑 그리기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근데 그 개교 기념일 행사가 올해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교과서 188쪽을 펴고 확인해 볼까요? 다가오는 10월 7일이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이지? 개교 기념일입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개교 기념일 행사를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진행하기로 했어요. 개교 기념일 행사를 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하고 있군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토의를 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의 주제는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요? 토의 주제에 따라 내 생각을 정리해 봐야지. 각자 정리한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역사부터 조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견에 좋은 점은 우리 모둠에서는 개교 기념일 행사로 우리 학교 역사 찾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토의의 절차에 대한 안내로군요. 그럼 한 단계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토의의 주제 정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견 마련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절차는 의견 모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차는 의견 결정하기입니다. 네, 토의는 이렇게 4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인 토의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2번, 대화를 읽고 토의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얘기해 봅시다. 먼저, 토의하고 싶은 주제 자유롭게 이야기하기입니다. 원하는 주제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학교 상징을 무엇으로 바꾸면 좋을지 이야기해봐요. 그래도 학교 생일인데 개교 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 찾기가 좋지 않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렇게 자유롭게 제시한 의견들이 과연 토의 주제로 알맞은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주제가 토의하기에 알맞을까요?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주제여야 하지 않을까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가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판단 과정을 통해 토의의 주제로서 가장 적합한 의견, 즉 토의의 주제가 결정됩니다. 개교 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으로 주제를 정하고 토의를 시작합시다. 이로써 토의의 주제 정하기는 완료됩니다. 토의의 주제 정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토의하고 싶은 주제 각자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둘째, 그 주제들이 주제로서 과연 알맞은지 판단하기. 셋째, 위에서 판단한 결과로 토의의 주제 결정하기입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절차인 의견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견 마련하기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하죠? 풀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 절차에서 정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떠올려보고 떠올린 생각과 그 까닭을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의견 마련하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3번의 1번을 봅시다. 친구들이 낸 의견을 살펴보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찾아보세요.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도서관이 참 편리해서 자주 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제출한 책만 해도 200권이 넘습니다. 이 의견에서 제안 내용은 토의 주제에 맞지만 자신이 제출한 책이 몇 권인지는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 의견은 학교 버스가 학년마다 한 대씩 있어서 학급에서 현장 학습을 하러 갈 때 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학교 버스를 마련하자는 의견은 실현 불가능한 의견입니다. 이번 개교 기념일에 무조건 학교 상징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제안과 함께 알맞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네,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의견을 마련할 때 생각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번에 적어봅시다. 토의의 주제에 맞는 의견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 있나요?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는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인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의견을 마련할 땐 주제에 맞게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어 실천 가능성이 높은 의견을 제시해야 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아래 3번을 봅시다. 토의의 주제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쓰고 그 의견이 좋은 까닭도 쓰기. 즉, 의견을 마련해 보는 활동이죠. 자신의 의견을 떠올려 보고 생각한 뒤에 정리해 봅시다. 제 의견은 우리 학교 역사 찾기 행사를 하자입니다. 그 까닭은요? 우리 학교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전보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제에도 맞고 근거도 알맞으며 실천 가능성도 있는 좋은 의견이네요. 다음, 토의하기 세 번째 절차인 의견 모으기를 알아봅시다. 4단계 중 가장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으로 세 과정으로 나누어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모을 때 지켜야 할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개교 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을 발표해 주세요. 그냥 학교 안 오면 좋겠다. 학교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는 어때요? 야, 무슨 삼행시야. 재미없어. 먼저 우리 학교 역사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에이, 따분하게 무슨 역사야. 바른 태도로 토의에 참여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발견한 잘못된 태도를 통해 토의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그냥이라는 말은 너무 성의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알맞은 까닭을 들어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친구의 의견에 아무 생각 없이 재미없다고 하는 태도는 너무 불량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말해야 합니다. 친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토의는 따분하다는 등의 자신의 감정을 풀어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진지한 자세로 참여해야겠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모으기 두 번째 과정을 봅시다. 대화를 읽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먼저, 의견 주고받기입니다. 학교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대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삼행시 짓기는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역사 찾기 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학교 역사를 찾아보면 학교가 어떤 과정으로 바뀌어 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고받은 의견마다 장단점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학교 역사 알아보기는 재미가 없어요. 역사 찾기의 단점을 생각해 보았군요. 그럼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 옛 사진 찾기나 연대표 만들기 활동을 하면 학교 역사도 흥미롭게 알아볼 수 있어요. 네, 흥미로운 장점이네요. 그럼 삼행시 짓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삼행시 짓기 대회를 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회를 하면 학생들의 관심은 높아지겠지만 삼행시 내용이 학교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의견을 주고받으며 각각의 의견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의견 모으기 세 번째 과정. 제시한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토의의 주제에 맞는 내용인지입니다. 또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는가입니다. 더 있을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인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네, 알맞은 의견인지의 판단 기준은 바로 의견을 마련할 때 생각할 점과 같습니다. 처음 의견을 제시할 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흐름이 연결이 되겠죠? 그럼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의견이 알맞은지 검토해 봅시다. 먼저 가운데의 기준을 정리하고 검토해 볼까요? 첫째, 토의의 주제에 맞는 내용인가? 둘째,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는가? 셋째, 실천할 수 있는가? 기준을 다 적었다면 우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의견인지 검토해 봅니다. 그리고 세 단계로 제시된 수직선 위에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이제 토의하기 마지막 절차입니다. 대화를 읽고 의견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의견을 마련하고 모으는 과정을 통해 각자 판단한 바를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검토한 여러 의견 가운데 좋은 방법을 결정해 봅시다. 우리가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학교를 더 잘 알 수 있는 의견으로 정해요. 장점이 가장 많은 의견으로 정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모둠에서는 우리 생각을 모두 만족하는 의견인 우리 학교 역사찾기 행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되겠네요. 잘 들어보았나요? 친구들은 어떤 의견으로 결정했나요? 우리 학교 역사찾기 행사입니다. 그럼 토의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토의의 주제에 맞는 의견을 선택합니다. 알맞은 주장과 근거가 들어간 의견을 선택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을 선택합니다. 네, 의견을 결정할 때도 의견을 마련할 때와 같은 흐름이 이어지죠. 그 밖에 참고하면 좋은 점은 좋은 의견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의견을 정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소수 의견일지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다수의 선택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며 해결 방법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토의의 절차를 4단계로 나눠 공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195쪽을 펴주세요. 지금까지 배운 토의의 절차와 방법을 정리해보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토의의 주제 정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의 방법은 자유롭게 이야기한 뒤 주제로 적합한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었죠. 그럼 두 번째 절차는 무엇인가요? 의견 마련하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 절차에서는 토의 주제에 맞게 의견을 떠올린 뒤에 의견과 그 카닥을 쓰는 활동을 한다고 했죠. 다음, 세 번째 절차는 의견 모으기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한다고 했죠?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각 의견의 장단점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할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에 따라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을 합니다. 그럼 토의의 마지막 절차는? 의견 결정하기입니다. 네, 열심히 제시하고 검토한 의견들을 기준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토의 절차에 대한 입력이 끝났다면 이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의견을 마련할 때 생각할 점은 1. 토의 땡땡에 맞는 의견인지 생각하기. 2. 땡땡할 수 있는 의견인지 생각하기. 3. 알맞은 땡땡과 뿅뿅을 들었는지 생각하기. 의견을 모을 때 지켜야 할 점은 1. 알맞은 뿅뿅을 들어 자신의 주장 말하기.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뿅뿅하며 듣기. 3. 다른 사람의 의견을 뿅뿅뿅 듣고 자신의 의견 말하기. 다음은 토의의 절차입니다.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무엇일까요? 나의 결과는 두 개 미만은 집중하고 다시 풉니다. 덥다고 정신줄 놓지 않습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